아침 6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거리에 퍼지고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로 향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이 모든 게 멈췄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거뒀고 도시 전체가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요. 서기 79년 8월 24일 폼페이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폼페이의 마지막 하루, 그 충격적인 24시간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폼페이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휴양 도시였습니다. 나폴리만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입지에 부유한 로마인들의 별장이 즐비했죠.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였는데 여기에 노예와 방문객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도시 한가운데는 포럼이라 불리는 광장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신전과 목욕탕, 극장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최고급 리조트 타운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 바로 옆에는 베수비오 화산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1200m가 넘는 이 산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저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였어요. 왜냐하면 베수비오는 무려 800년 동안 한 번도 폭발한 적이 없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이 산이 화산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포도밭이 펼쳐진 평범한 산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기 62년, 그러니까 대폭발이 일어나기 17년 전에 강력한 지진이 폼페이를 덮쳤어요. 건물들이 무너지고 신전에 금이 갔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폼페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려하게 도시를 재건했거든요. 지진은 그저 불운한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후로도 작은 지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79년 들어서는 거의 매일같이 땅이 흔들렸어요. 우물물이 마르고 샘물이 이상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죠. 개들이 이유 없이 지저대고 새들이 때로 날아가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명백한 경고 신호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아침, 폼페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어요. 시장에는 생선과 과일을 파는 상인들로 북적였고 목욕탕에는 새벽부터 손님들이 들어차 있었죠. 빵집 주인은 오븐에 빵을 굽고 있었고 귀족들의 저택에서는 하인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8월 말인데도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죠.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다고 불평했고 동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더운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1시경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베수비오산 정상이 말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하늘 높이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았는데 그 높이가 무려 30km가 넘었습니다. 구름처럼 퍼져나간 화산재가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렸죠. 한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멍하니 서서 구경만 했어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신들의 분노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같았는데 점점 크기가 커졌죠. 경석이라고 불리는 이 화산암은 펄펄 끓는 마그마가 식으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경석들이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갈 정도의 크기였지만 점점 주먹만 해지고 나중에는 사람 머리통만한 것들도 쏟아졌어요.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수십 센티미터 두께로 경석이 쌓였죠. 걷기조차 힘들어졌고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화산재가 섞인 공기를 마시면 목구멍이 타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이제야 사람들은 도망쳐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을 열려고 해도 밖에 쌓인 경석 때문에 열리지 않았죠.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무너지는 건물의 굉음이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출구를 찾아 헤맸지만 방향을 잃기 일쑤였어요. 항구로 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바다는 이미 거대한 파도로 요동치고 있었어요. 화산 폭발의 충격으로 쓰나미가 일어났거든요. 배들은 부서지고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은 다시는 해변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경석이 쏟아졌습니다. 폼페이는 이미 3m 높이의 화산암으로 뒤덮였어요. 지붕 대부분이 무너졌고 거리는 완전히 매몰됐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밤 11시쯤 베수비오에서 더 무서운 것이 내려왔거든요. 화쇄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섭씨 400도에서 600도에 달하는 고온의 가스와 화산재, 암석 조각들이 뒤섞여서 산비탈을 따라 시속 600km 이상의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총 6차례에 걸쳐 화쇄류가 폼페이를 덮쳤어요. 첫 번째 화쇄류는 폼페이 성벽 밖에서 멈췄지만 두 번째부터는 도시 안으로 들어왔죠. 이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타버렸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빨라서 고통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새벽 6시쯤 마지막 화쇄류가 지나갔습니다. 폼페이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화산재와 경석 그리고 화쇄류가 만든 잔해가 도시 전체를 6m 이상 덮었거든요. 건물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이는 거의 없었어요. 흥미로운 건 당시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의 작가이자 정치가였던 플리니우스의 조카 소 플리니우스였어요. 그는 나폴리만 건너편에서 삼촌과 함께 이 장면을 목격했죠. 그의 삼촌인 대대 플리니우스는 당시 로마 해군 제독이었는데 사람들을 구하러 배를 타고 폼페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독가스를 마시고 목숨을 잃었어요. 소플리니우스는 나중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날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버섯구름 모양의 연기, 떨어지는 경석, 어둠에 휩싸인 세상, 사람들의 공포에 대해 생생하게 썼죠. 이 기록 덕분에 우리는 19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폼페이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화산재 속에 묻힌 보물을 찾으려는 약탈자들이 가끔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빈손으로 돌아갔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폼페이가 어디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지도에서도 이름이 사라졌어요. 1600년이 지난 1500년대 건축가가 이 지역에 수로를 건설하다가 벽화가 그려진 벽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폼페이인지는 몰랐어요. 그 후로도 간간히 유물들이 발견됐지만 본격적인 발굴은 1748년에야 시작됐죠. 처음에는 그저 보물 찾기 수준이었습니다. 금은보화를 찾아내서 왕실에 바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18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체계적으로 발굴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폼페이는 단순히 파괴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화산재가 도시를 완벽하게 봉인해버렸던 거예요. 건물, 도구, 음식, 심지어 사람들의 모습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1863년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는 화산재 속에서 이상한 공간들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넣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리고 만들어진 석고상은 사람들이 죽는 순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한 남자는 입을 막고 도망치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한 여자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였고 개는 목줄에 묶인 상태로 몸부림치다 죽었죠. 검투사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려던 자세였고 빵집 주인은 오븐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으려 애썼던 거예요. 가장 유명한 건 항구에서 발견된 시신들입니다.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 해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구조를 기다리다가 화쇄류에 휩싸였죠. 어떤 이는 보석을 가득 품고 있었고 어떤 이는 열쇠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마음이었을까요? 폼페이 발굴은 우리에게 고대 로마인들의 일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무얼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믿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식탁 위에는 빵과 과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포도주 단지도 있었고 요리 중이던 음식도 발견됐습니다.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는데 1900년 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한 빵집에서는
빵 81개가 오븐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주인은 아침에 굽기 시작한 빵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거예요. 한 귀족의 저택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던 흔적이 나왔죠. 하인들이 준비하던 음식, 테이블에 놓인 접시들, 모든 게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는 사람들이 목욕 중이던 모습도 발견됐어요. 로마인들은 목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매일 목욕탕에 가서 몇 시간씩 보냈죠.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에 있었는데 갑자기 닥친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극장에서는 공연 중이던 흔적이 나왔습니다. 배우들의 가면과 의상이 무대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관객석에도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가 남아있었죠. 어떤 공연을 보고 있었을까요?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희극이었을까요? 그들은 무대 위에 가짜 비극을 보다가 진짜 비극을 맞이한 셈입니다. 상점들도 그대로였어요. 한 술집에는 손님들이 마시던 술잔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고 계산대에는 동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보석 가게에서는 금반지와 목걸이가 진열대에 그대로 있었어요. 주인은 도망치면서도 이 귀중품들을 챙기지 못했던 거죠. 병원 같은 곳도 발견됐습니다. 수술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약초와 연고들도 남아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의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였죠. 학교로 추정되는 건물에서는 석판과 필기 도구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던 중에 재앙을 맞이한 거예요. 벽화들도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1900년이 지났는데도 색이 살아있었죠. 화산재가 완벽한 보호막 역할을 했던 겁니다. 벽화에는 신화 속 이야기, 일상생활 모습, 풍경, 초상화 등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특히 음란한 그림들도 많이 발견됐는데 이것들은 한동안 숨겨졌다가 나중에야 공개됐습니다. 낙서도 엄청 많았어요. 벽이란 벽에는 온갖 글들이 적혀 있었죠. 사랑 고백, 욕설, 광고, 정치 구호, 심지어 농담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벽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빵 굽는 사람에게 투표한다고요. 선거 캠페인이었던 거죠. 또 어떤 벽에는 여기서 말똥 싸지 마라는 경고문도 있었습니다. 정말 생생한 일상이 느껴지죠. 폼페이에서는 약 1109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인구가 2만 명이었으니까 대부분은 도망친 거예요. 실제로 폭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에 성공했거든요. 문제는 너무 늦게까지 머뭇거린 사람들이었죠. 재산을 챙기려다가, 가족을 기다리다가, 혹은 설마 하는 마음에 집에 남았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노예들의 흔적도 많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한 저택에서는 쇠사슬에 묶인 채 죽은 노예가 발견됐어요. 주인은 도망치면서도 노예를 풀어주지 않았던 거죠. 반면에 어떤 집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피신하려다 죽은 흔적도 나왔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성은 극명하게 갈렸던 거예요. 한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는 금화가 가득 든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돈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돈과 함께 죽었죠. 이 금화들은 지금 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경제 상황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어요. 검투사들의 막사도 발굴됐습니다. 검투사들은 로마 시대의 스타였거든요. 그들의 무기와 갑옷, 훈련 도구들이 발견됐죠. 한 방에서는 여성의 시신도 나왔는데 귀한 보석을 많이 지니고 있었어요. 검투사의 애인이 몰래 찾아왔다가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폼페이의 항구 지역 발굴은 최근까지도 계속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기술로 발굴하면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어요. 레이저 스캔, 3차원 모델링, DNA 분석 같은 최신 기술이 동원됐죠. 그 결과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 건강 상태, 심지어 질병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폼페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치아 상태가 좋았고 평균 수명도 당시로서는 꽤 높았죠. 지중해식 식단 덕분이었습니다. 올리브유, 생선, 채소, 과일을 많이 먹었거든요. 빵과 포도주도 일상적이었고요. 하지만 납 중독의 흔적도 발견됐어요. 당시 로마인들은 납으로 만든 수도관을 썼거든요. 최근 발굴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 저택의 지하실에서 말 2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마구를 착용한 상태였고 마치 출발 준비를 하던 중이었죠. 주인이 급히 도망치려다 말까지 챙기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들의 유해를 분석했더니 고급 품종이었고 귀족이 소유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또 한 가정집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던 흔적이 나왔습니다. 부엌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칼이 도마 위에 있었어요. 냄비 안에는 음식이 담겨 있었죠. 조리하던 사람은 갑자기 일손을 놓고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멀리 가지 못했어요. 어린이들의 흔적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장난감, 학용품, 작은 침대 같은 것들이 나왔죠. 한 집에서는 아기 요람도 발견됐어요. 요람 옆에서는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폼페이는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시의 3분의 1 정도는 땅속에 묻혀 있거든요. 전체를 다 발굴하려면 앞으로도 수십 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발굴 속도를 일부러 늦추고 있어요. 기술이 더 발전하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성급하게 파내면 귀중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폼페이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죠. 사람들은 1900년 전에 멈춰버린 도시를 걸으며 과거를 상상합니다. 포장된 도로, 높은 건물들, 화려한 벽화, 모든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폼페이는 지금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걸음, 비바람, 햇빛, 대기 오염이 유적을 조금씩 훼손하고 있거든요. 2000여 년을 버틴 도시가 현대 문명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레이저로 벽화를 스캔하고 무너진 건물을 복원하고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있죠.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이 화산은 여전히 활화산이거든요. 마지막 폭발은 1944년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조용하지만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화산을 감시하고 있죠. 지진계를 설치하고 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지면 변화를 관찰하고 있어요. 문제는 베수비오 주변에 지금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폴리 같은 대도시가 바로 옆에 있어요. 만약 베수비오가 다시 폭발한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겁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대피 계획을 세워놨지만 300만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폼페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문명도 부유한 도시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죠. 폼페이 사람들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지진이 계속됐지만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하지만 동시에 폼페이는 인간의 회복력도 보여줍니다.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려 했어요. 가족을 지키려 했고 이웃을 구하려 했죠. 플리니우스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러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성은 최악의 순간에도 빛을 발했던 거예요. 폼페이는 또한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마지막 날은 평범한 하루로 시작했어요. 빵을 굽고 장을 보고 목욕을 하고 일을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가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폼페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활화산이 있고 지진대가 있고 자연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요. 예측은 할 수 있어도 막을 수는 없죠. 폼페이의 비극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경고인 거예요. 폼페이의 거리를 걷다 보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1900년 전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걷고 그들이 보았던 풍경을 보고 그들이 살았던 집을 들여다보는 거죠. 시간의 간격이 무색해집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고 웃고 일하고 꿈꾸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결국 폼페이는 단순한 고고학 유적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죠. 폼페이의 마지막 24시간은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